네, 무슨 영화 배우가 앞에 이렇게 계신 거네요. 네, 좋습니다. 네. 진짜요? 예. 홍금보 같은데, 홍금보.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가 이동이 됐는데 또 여기는 괜찮네요. 이렇게 책상 배치하고 보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야, 이거 정말 단비죠. 그렇죠. 예. 네, 가을 가뭄이 굉장히 그렇게 심했다고 합니다. 전에 평균 가을의 기온이 20%, 30%도 안 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 말라먹고 있는데, 야, 진짜 이거는 제대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저희 가을 배추 이런 거 김장철 맞이해가지고 이런 거 심잖아요. 비가 와야죠. 아주 속이 타들한다 그랬는데, 근데 오늘 비가 어때요? 이쪽에만 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전국적으로 오는 건가요? 여기만 저희 서울은 서울 쪽에 가는데 오늘 저는 좀 이쪽 지역이면 중부 이쪽에? 중부 지역 이 전국적으로 좀 쭉 퍼지면 좀 좋겠는데. 주말에 온다. 주말에 온다 그랬어요? 네. 참 다행이에요. 예. 참 저도 농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충청도 제천에서 고추 농사, 벼농사 이런 거 마늘 농사 이런 걸 지었죠. 그래서 그쪽에는 이제 특용작물이 고추예요. 그래서 고추를 따서 그걸로 농촌에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농부들 입장에서 이렇게 비가 한번 안 오면은 이거 아주 고충스러워요. 물을 퍼도 나를 수도 없고 밭이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가뭄이 있다가도 결국엔 한 번씩 오죠, 이렇게. 그죠? 자연은 어제 TV 프로그램 보니까 중국의 사막 화에 대해서 좀 방영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지 모르지만은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는 그 땅속에 물이 흐른다는 거죠. 지하수가. 그럼 그 지하수의 근원은 큰 산에 있는 만년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녹아가지고 흘러서 그게 이제 강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또 이렇게 지하수로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어떤 사막 지형에 있어가지고 물이 생성기 좋은 부분이 있죠. 그런 데가 이제 오아시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 이런 댐을 좀 많이 막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물길이 이렇게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길이 이렇게 제대로 땅으로 스며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지하수를 또 뿜어서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오아시스에 도달되는 물이 점점 말라서 유명한 오아시스들이 굉장히 지금 다 말라붙었다 그래요. 그래서 고충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학자가요 댐에 대해서 전 세계에 있는 댐을 전부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참 재밌는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는 이제 댐을 막아서 얻는 게 더 많다. 식수도 좀 이렇게 얻고 그런 이야기를 농경지에 물도 공급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 학자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댐을 얻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를 보게 되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농경지에 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게 있지만은 그 외에 계산할 수 없는 많은 생태계의 교란,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의 정서적인 어떤 메마름, 그리고 어떤 생태 자원의 아주 이 파괴,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값을 환산해 보면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뭐 선진 이런 데서는 댐을 없애는 곳도 나온대요. 댐을. 네. 그래서 이 댐의 이 물의 흐름을 이제 막는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탐욕이다. 물은 흐르게 해줘야 되는데 또 물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물을 막아낼 수가 없대요. 그 댐을 막게 되면은 그게 또 어느 구멍으로 흐르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이걸 막아두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 결과 결국 우리에게 해가 오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참 이 자연의 힘에 대해서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연이라고 한다면은 스스로 그러하다 이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공부를 하고 여기에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해서 자연이 되버리는 자연스러운 사람. 네, 자연스러운 사람. 감정을 예를 들어서 내더라도 자연스러운 감정. 그럼 기쁘고 화가 나고 뭐 우울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거든요. 자연스러운 감정이 있어요. 정말 안 좋은 일을 보게 되면 내가 자연스럽게 좀 측은해지고, 또 불의를 보게 되면 내가 화가 나고, 그런 거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차마 할 바를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너무 게으르거나 남을 미워하는 그런 걸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꺼리게 돼요. 그걸 미워한다 그러죠. 그걸 이제 수호지심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수호지심 해가지고 미워한다 이거죠. 꺼리고 미워한다. 꺼리고 미워한다는 거는 사람이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보게 되면은 꺼린다는 거예요. 나도 꺼리고 남이 하는 것도 꺼리고. 그런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애증의 관계에서 자기가 뜻대로 안 돼서 생기는 미움하고 다른 거죠.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된다. 그래서 희노애고 애호욕에서의 오라는 거는 내가 주장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게 되면은 막 뒤집어지고 버럭버럭 화내고 그런 거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 안 좋은 행동 또 자기의 고집 어떤 그런 걸 보게 되고 내가 꺼리는 마음은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자연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자연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무의자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요. 무의자연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산다. 이거는 최고의 경지죠.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그런 거죠. 간섭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무의라는 거는. 근데 일을 하지 않고 내 역할을 하지 않고 이런 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의라는 거는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무의가 마음을 비워라.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을 비우라는 거는 쓸모없는 것을 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건 짐이 되니까요. 결국에는 나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이 되고자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생활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나를 닦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내가 닦는다는 거는 수양한다는 거고요. 수양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사는 게 말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데지 뭘 공부라고 닦고 그거 인위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 이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을 때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갈고 닦아야지만이 내 고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가 가벼워지면서 자연과 더불어서 이렇게 흐를 수 있거든요. 닦지 않으면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동물들도 보면 토끼들도 그렇고 세수 열심히 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특히 우리 사람은 이 정신 또 이런 또 마음 이런 부분이 좀 다른 우리 그 동물보다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닦아줘요. 왜? 이게 무겁기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갈고 닦아서 자연인이 되자. 자연처럼요. 자연은 결코 배신하지 않거든요. 타는 가뭄이 있다가도 결국은 이렇게 비도 한 번씩 내려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처럼 한번 멋진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좀 진도를 하나 볼게요. 지금 이제 몇 번을 할 차례죠? 70번이죠? 그러면은 오늘은 우리 이제 부천 선생님께서 먼저 한번 읽어주세요. 복은 구한다고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즐거운 마음을 길러 행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으로 삼아야 하고 재앙은 마음대로 피하지 못하는 것이니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버려 재앙을 멀리하는 방법을 삼아야 한다. 네, 좋습니다. 여기에 이 글은 이번 학자가 홍자상이라는 이 학자가요 아주 그 경전을 깊이 연구를 해서 조금 더 쉽게 풀이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하나의 경전의 말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복은 구한다고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즐거운 마음을 빌려 행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으로 삼아야 하고 재앙은 마음대로 피하지 못하는 것이니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버려 재앙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심리를 그대로 말해준 거죠. 복이라는 게 뭐냐? 내가 구한다고 해서 복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복을 자꾸 구하게 되면은 그 노력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자꾸 구하려다 보니까 뭔가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애쓰는 거 이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죠. 즐거운 마음을 길러 행복을 불러들이는 근본을 삼아야 되고 그러면 복을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구할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을 길러 행복을 불러들이자 이렇게 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요. 자, 그러면 이 차원이 좀 다르죠. 우리가요, 그 행복을 추구하거나 복을 구하려 할 때요, 깨어있지 못하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복이 없어. 나는 지지리도 못났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단정을 하기 때문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점만 내가 골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또 이제 나의 처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안 좋은 것만 골라낸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래서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행복하고 싶어.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자꾸 애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오해라는 거죠.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 무지하다는 거죠. 우리가요 이렇게 볼게요. 무지가 있고 착각이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좀 다른 점이 있죠? 무지는 뭐고 착각은 뭘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무지는 예. 모른다는 것이고 네. 착각은 아는데 예. 그걸 잘못 생각하는 것이고 맞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지는 아예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이라는 거는 사실은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무지와 착각에서 어디서 더 깨어나기가 어려울까요? 무지와 착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요거 깨기가 더 어려워요. 착각이라는 게. 요건 뭐냐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무지라는 건 아예 모르는 거고요. 접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다른 사업을 할 때 내가 이제 농부인데요. 그 고기를 잡고자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고기 잡는 데서 나는 무지해. 모른다고 나를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배우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배우면서 그래 하나씩 익혀가려고 하다 보니까 깨어나기가 쉬워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착각이라는 거는 내가 농부지만 뭐 어릴 때 내가 겨울까지 고기 좀 잡아봤어. 뭐 그거 뭐 별다른 게 있겠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쉽게.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는 생각 때문에 배우려는 그 노력을 안 하죠.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착각에서 깨어나기 더 어려워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는 이제 우리 환자분들을 볼 때 보면은 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병이 없어. 나는 병이 없어. 내가 무슨 병이 있냐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것이 이제 착각이라는 게 병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병에 대한 인식, 병에 대한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병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이미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좀 갈고 닦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정신이 벌써 반 이상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제가 좀 문제가 있네요. 나의 치명적인 대충 일하라는 마음, 게으른 거, 바라는 것 많고 실적은 안 쌓는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대충 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게 병식이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착각이에요. 무지고 크게 보면 무지죠. 그런데 무지하면 기회를 얻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를 착각하고 있냐 우리가 봤을 때 크게 보면은 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이제 그 근본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제가 요즘에 치료하는 40 초반에 이제 망상증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망상이 심해져가지고 뭐 그런 경우에요. 내가 어디에 있다 어디 시에 가서 거기에 내가 가게 되면 그 시에서 나를 부시장을 앉혀줄 것이다.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한 착각을 해줘. 그리고 이번에 MB가 낸 정책은 내가 예전에 글로 쓴 건데 이 사람들이 해킹을 해가지고 내 걸 가져와서 정책을 반영하는데 나를 지금 부르지도 않고 나를 무시한다. 뭐 이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 때 뭐 관계망상이다. 뭔가를 관련을 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거리가 너무 멀죠.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고 깨지고 그래서 터져가지고 이번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좀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너무 내가 자신감이 없고요. 뭘 할지 모르겠다. 그래요. 옛날에는 뭔가 자신감도 있고 만만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죠. 참 많이 좋아졌구만 정신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왜냐 이제 현실을 좀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알고
이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거. 망상을 하게 되면 자꾸 건너뛰어요. 마치 그 1억 천금을 노리는 것도 같은 거예요. 야, 이 한 번에 그냥 와라 된다 이거야. 나 정도면은 내가 일하면은 대박이 터지고 내가 복권을 사게 되면 이건 맞게 돼 있다. 분명히 이건 맞는다. 뭐 이런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죠. 예, 그 순간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예. 그런데 그게 되냐 이거죠. 자기 머리 안에서 자기 환상 안에서만 신나는 거죠. 그것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하고 얘기를 해봐도 누구하고 대화도 안 되고 아무도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만 신나니까 우리 정신권자들이 이런 사람 많죠. 아마 주변에서 보게 되면 가만히 있는데 하고 그냥 씩 웃잖아요. 그게 다 이런 사람 망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 내 말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야. 너희들은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이제 그 대통령이 나한테 만나러 올 거야, 내일. 그러면 너희들이 야, 나를 어떻게 보겠냐. 뭐 이런 망상하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청소도 안 해, 직업도 없어. 낮잠 자. 그게 환자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환자는 이제 그런 게 극명하게 드러나죠.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우리들은 그런 게 잘 안 드러나죠. 그런데 자기를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내 마음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나도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걸 알게 돼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도전이라고 하다가 깨지고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병원에 있는 환자와 나와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수양자들, 수행인들이고, 그 정도 인정하게 되면은 내 정신이 이제 좀 깨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상태가 많이 안 좋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이제 좀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예. 뭐 소크라테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정확히 아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그 사실만은 내가 정확히 안다. 예,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는 거, 나의 그 부족함을 한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각성이에요. 그리고요, 이거에 대해서 창피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기가 죽거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좌절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 타고날 때부터 좀 그렇게 덤벙대고 좀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런 게 원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런 게 아니라 남도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인정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내가 여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죠.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깊은 우물이니까 이 우물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경계심이거든요. 경계심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그런 나쁜 습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거를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이거를 얻게 되면은 너무 괴로워요. 막 괴로운 거예요. 나는 인간이 왜 이러냐 도대체. 이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냐. 참 아주 악독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다. 게으름, 쉽게 생각하기, 대충 살기, 남 무시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사회생활 할 때 누구라도 좋아요. 내가 정말 타인을 깊이 마음에서 존중한다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유로워져요. 나를 무시할 수가 없게 돼요. 내가 존중하는데 이 선생님 이렇게 깍듯이 대하고 그 사람의 험담을 절대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런데 어떻게 상대가 나에게 함부로 대합니까? 누군가 내가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나도 그렇게 대했다는 면이 있는 거고요. 정말 그 사람의 문제로서 함부로 대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거는 나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는 나일 뿐이죠. 그건 영향받을 필요도 없고 그건 종달속을 흘리면 되는 거고, 내가 존중한다면 타인이 나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과연 그렇게 타인을 존중했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나를 겸손하게 돌아본다면은 야, 내가 참 문제가 많구나. 예. 그 문제의 핵심은 이런 부분이에요. 너무 많이 바란다는 거죠. 예.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이게 너무 높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남편이 말이에요. 예? 남편이 그냥 돈만 내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돈만 내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돈이면 다입니까? 돈이면 다냐? 하고 시간도 제대로 안 써요. 그런데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바로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만약에 가정의 살림을 유지할 수 정도로 바깥에서 돈을 벌어다 주면은 그 남편은 기본을 다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은 다 하는 거예요. 예. 물론 그렇게 벌어다 주면서 뭐 집 식구를 가지고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하면은 그거는 그 돈을 무기죠. 또 어떻게 집안에 폭언하는 사람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해서 돈을 벌어주겠습니까? 돈 딱딱 갖다 주는 사람은요, 폭언 안 합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자기 무시받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마누라에게 막 함부로 대하고 자기 새끼들 갈고 이러는 거예요. 예.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그 자신감에 의해 가지고 이 가정이 굴러가는데 무슨 폭언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하는 사람이 다 하는 건데 그것만 하게 되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돈이면 다냐? 이거는 뭐냐면은 저는 뭐 그 아내들이 아니면은 집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요, 아주 제가 제대로 꺾어주죠. 예, 아주. 예. 왜 다 해야 됩니까? 왜? 다냐? 그럼 다 해야 되냐 얘기야. 돈이면 다냐? 다 아니죠. 돈이면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은 다 하는 거예요. 기본은 다 하는 건데 돈이면 다냐? 그러면 다 하는 건 뭐예요? 그럼 당신의 욕심을 다 들어주는 얘기입니까? 남편이 이 새끼들 아내 그 처자식을 먹여 살려고 일하는 그 자세가 얼마나 그 아름다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그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도 감사하고 늦게 들어오든 주말에 일 나가든 간에 돈 벌어주면 기쁜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 하게 되니까 기대치를 낮춰서 우리 신랑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 아이들에게도 너희들만이 학교에 다니는 거, 이 밥에는 누구 때문에 먹냐?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 거야. 아빠가 늦게 들어오고 일요일날 일 나간다해도 다들 불평불만하지면 안 되는 거야. 아빠는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면 무슨 가정이 문제가 있어요. 뭐 대화가 적으니 뭐 우리 가정이 대화가 적어요. 아빠가 애들하고 대화가 적어서 문제가 있어요. 대화 없어도요, 마음 비우고 그렇게 아빠의 존재감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은 아빠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 기대치라는 것을 많이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냐 이거죠. 그게 다 착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행복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는 이미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처지를 보고 나는 봐라. 내가 이렇게 나이도 많이 먹었지, 직업도 변변찮지, 가족하고 헤어져 있지, 어쩌고저쩌고 이런 안 좋은 이야기만 그냥 갖다가 몰아가지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딱 단정을 하고 내가 행복하지 한다는 거는 나를 불행하고 단정을 했다는 거는 내 발을 묶었다는 거예요. 내 발을 묶고 100m를 달리려고 한다는 얘기.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거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발을 묶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요, 단정하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고 이래서 나는 불행한 사람, 나는 이래서 못났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사고예요. 절대로. 내가 아무리 내가 과거에 실수를 했고 내가 현재 처지가 안 좋다 하더라도 나는 그러해서 나는 불행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절대 단정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배우는 사람은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단정, 물론
너무 긍정적인 단정을 하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그 긍정적인 단정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단정하지 말고 그냥 비우라는 거예요. 자연처럼. 자연은 자기가 고집하는 게 없잖아요. 저 해는 수많은 이 지구의 생명체의 그 에너지 주면서도 해는 막하게 많이 없잖아요. 잘난 척을 안 하잖아요. 바람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아무도 자기를 뽐내지 않아요. 그냥 그러해요. 그렇듯이 나 자신도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단정을 아예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우주의 흐름과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그것이 이제 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흐름을 타는 거, 리듬을 타는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정하지 않고 보면은 그런 모든 부정적인 단정을 내려놓게 되면은 야 가만히 있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야 내가 그래도 새끼 밥을 잘 먹고 사네. 야 또 새끼 밥도 이렇게 또 맛있게 먹잖아요. 거기다 또 소화도 잘 되네. 또 내가 걸을 수도 있네. 이 지구라는 별에 내가 와가지고 나무도 볼 수 있고 공기도 마시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과거의 상처 그런 걸 갖다가 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지 도대체 내가 왜 불행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가 왜 불행이래? 내 자식이 잘못되고 또 내 가족이 아픈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지난 일이고 이미 끝난 일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잃는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부모가 돼서 제가 자식을 잃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형제를 잃은 사람이에요. 어떤 그런 사연이 있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뭐 동생을 잃었는데 나는 그래서 잃고 나서 이런 생각이 올려오더라고요. 내가 행복하다는 거는 이건 사치다. 이거는 나의 사치야. 나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서는 안 돼. 나는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요. 라는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말입니다. 어느 날 되게 행복해졌어요, 제가. 그런 게 다 날려가 버리고 제가 행복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또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거, 또 새로운 기회에 도전한다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나를 너무 행복했는데 내가 불행을 맞는 이유는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이제 제가 이런 성인의 말씀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게 나만의 좋지 않은 습관이구나. 불행의 이유를 자꾸 나한테 들이대면서 나를 공격하고 내가 행복해서 안 된다는 거. 그게 나만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우리가 행복 못하냐는 거죠. 숨을 쉴 수 있다면, 걸을 수 있다면, 또 밥을 먹을 수 있다면 행복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병이 걸리고요. 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엇을 가지고 행복했냐 그 사람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몸이 굳어져가도 내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핑을 하는데 몸이 굳으니까 몇 분에 진짜 몇 글자밖에 못 쓰는데도 그거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맨 나중엔 이런 행복을 얘기했어요. 생명현상이라는 게 내 몸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현상, 숨을 쉰다는 거, 내가 생각한다는 거, 이런 것이 다 행복이다라고. 얼마나 많이 철저히 비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제대로 깨친 사람들은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 고통 속에서 생명현상을 보고 거기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뭐냐? 많이 비워져 있다는 거. 그래서 몇 년 전에 보면은 그 행복 전도사 부부가 자살을 했죠. 그렇죠? 그 아주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멘토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정신적 지주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내가 이런 뭐 류마티스라든 이런 관절병을 앓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남편도 같이 갔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정말 자살을 할까. 이렇게도 이해를 해줬지만은 우리 이제 이 도라든지 심장개발 시각에서 보면은 그거를 또 그렇게 바람직하다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나를 갈고 닦으면요, 그 고통 속에서도 행복이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내 안의 습관을 보게 되고 나쁜 습관, 무모한 도전, 뭐 이런 거예요. 욕심, 기대치 이런 걸 보게 되면 막 처절해요. 내가 막 미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속에 그런 걸 보고 나서.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내가 깨어나는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희열을 느껴요. 철저히 나의 그런 습관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그런 것부터 자유로워지거든요. 멀어지게 되고 극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는 내가 이런 그 자연인이 된다는 것은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지 않고 고통을 넘어가는, 그리고 그 희열이요, 우리에게는, 우리 몸에는 천연 진통제를 분비시켜요. 그래서 정말 도를 깨친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제가 조금 과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도를 깨친 거, 정말 이 세상에 제일 안 사람들은요, 그 희열로 인해 가지고 병이, 아픔이 없어져요. 전쟁터에서도 뭐 총을 맞아도 아픈 줄 모른다잖아요. 살짝 긴장된 상태에서 그랬듯이 우리가 깨어있다는 거는, 도를 통한다는 거는 바짝 깨어있는 거예요. 반짝반짝하게. 대충 사는 게 없어요. 뭐 대충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천연 진통제라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그 경지까지 나가지 못했던 거죠. 행복을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그 불행에 반한 행복 이런 거를 좀 얘기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불행을 받아들이는 행복이에요. 불행을 놓아먹은 행복이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내가 일으켜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행복을 구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즐거운 마음을 길러서 행복을 불러들이면 되는 거지. 그게 근본 아니냐. 그럼 즐거운 마음이 뭐냐 이거죠. 즐거운 마음은 고집에서 벗어나, 무지 착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인정하는 마음. 뭐를 인정하냐? 두 개다를 인정. 이제는 인정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30점을 맞았으면 그것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 잘났으면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못났으면 감싸주고. 그렇죠? 이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보다 못나 보이면 내가 도와주지 왜 멸시합니까? 나보다 잘나면은 왜 시기 질투하냐고 배워야죠. 존경해야죠. 그런 자세가 없다 보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즐거운 마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마음이라는 거는 생각 플러스 감정이거든요. 생각 플러스 감정인데, 이 즐거운 마음을 일으키는 이 생각 자체를 유연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기.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이런 거죠. 따로 찾지 말아라. 행복을 즐기면 된다는 거예요. 물을 찾지 말아라. 물이 옆에 있다. 물을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행복은 가까이 있다. 그리고 파랑새는 뭐 내 옆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만일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기대치가 높은 거죠. 이게 사실이에요. 이건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있다는 거죠. 이 자체에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우리가 내려주는 게 이 공부예요. 있는 그대로 행복은 찾을 필요가 없다. 쓰면 된다는 거예요. 재앙은 마음대로 피하지 못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재앙도 뭐 그렇게 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억지로 피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냐? 남을 해치는 마음을 버려 재앙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삼아야 된다. 뭐냐? 뭐 가다 보면 남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뭐 피해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런 거 따지지 마요. 내가 남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취하려는 거,
사기를 치려거나 남의 일에 간섭해가지고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그런 것만 피하면은 재앙이 와도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고 그런 재앙은 나의 삶을 해치지를 못한다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행복? 내가 즐기면 되고 행복을 찾을 필요 없이 행복을 누리면 되고 재앙이라는 건 뭐냐? 뭐 오면은 그냥 받으면 되는데 재앙을 멀리한다고 하는 거는 그저 내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그러면은 재앙은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그런 재앙들은 내 그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같은 이야기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건 뭐냐? 무슨 뜻이냐? 그럼 남의 신경을 쓰고 남을 일을 살피느냐? 그런 것도 다르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면 우리가 항상 낯빛을 온화하게 하고 웃고 말투를 부드럽게 태도를 공손히 하고 내 할 일을 딱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남에게 피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내 할 일만 하고 내 분수에 맞게 더 이상 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또 재앙도 몰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좀 쉬죠. 한 10분 쉬었다 갈게요.